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11강 제퍼 RTOS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를 이해합니다. 또한 주요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 데이터 구조를 앞서 배웠던 동기화의 내용과 연결지어 이해합니다. 먼저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리스트, 트리, 링 버퍼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합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단일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가 포함됩니다. 트리는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저장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로 대표적으로 레드 블랙 트리가 사용됩니다. 링 버퍼는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는 순환 버퍼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패킷 버퍼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로 네트워크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락프리 큐는 스레드 안전성을 제공하는 논블로킹 큐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효율적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구조는 정렬된 데이터 관리와 바이트 스트림 처리와 같은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제퍼 RTOS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합니다.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는 침투형 설계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침투형 설계는 노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합니다. 노드가 사용자 데이터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구조체에 포함되는 형태로 설계되는 것을 침투형 설계라고 부르며 데이터와 구조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작동합니다. 이 설계 방식은 사용자 정의 구조체와 노드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퍼 RTOS에서는 사용자 정의 구조체 내부의 제퍼의 노드 구조를 포함시켜 데이터 구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구조 덕분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별도의 메모리를 추가로 할당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구조체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제퍼는 노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매크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매크로는 노드로부터 원래의 사용자 정의 구조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구조체와 관련된 작업을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활용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데이터 구조 관리의 편리성을 강화합니다. 제퍼 RTOS의 침투형 설계는 메모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정의 구조체와 노드 간의 통합을 통해 데이터 구조 관리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스레드 안전성, 즉 스레드 세이프티입니다. 스레드 세이프티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동일한 자원에 접근하더라도 데이터 손상이나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경쟁 상태, 데이터 불일치, 오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제퍼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는 동기화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세이프티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동기화 도구를 구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동기화 도구로는 앞서 배웠던 락과 뮤텍스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스레드 간에 안전하게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퍼는 일부 특정 데이터 구조에서 스레드 세이프티를 지원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락프리 큐와 같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스레드 세이프티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동기화 작업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제퍼 RTOS는 기본적인 동기화 기능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스레드 세이프티를 보장하는 데이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퍼 RTOS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데이터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퍼 RTOS에서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 구조 중 하나는 단일 연결 리스트입니다. 이 구조는 각 노드가 하나의 포인터, 즉 다음 노드의 주소만을 가지는 선형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는 리스트의 앞쪽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삽입과 삭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며
메모리 사용이 제한적인 임베디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 덕분에 제퍼 RTOS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관리 방식으로 적합합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는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헤드 포인터입니다. 헤드 포인터는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며 리스트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노드입니다.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음 노드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사용자가 정의한 구조체의 일부로 리스트가 저장해야 할 정보를 담습니다. 넥스트 노드 포인터는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리스트가 연결되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의 기본 구조는 sysList라는 리스트 헤더 구조체로 정의됩니다. 이 구조체는 리스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며 두 가지 필드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필드는 헤드로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두 번째 필드는 테일로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가리킵니다. 이 두 필드를 통해 리스트의 시작과 끝을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sysList 구조체가 리스트의 헤더 역할을 하며 헤드와 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노드는 시스템 노드 구조체로 표현되며 넥스트라는 필드를 포함합니다. 넥스트 필드는 현재 노드가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설정되어 있어 리스트의 연결성을 유지합니다.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 필드는 널로 설정되어 있어 리스트의 끝을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트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 삽입과 삭제가 빈번한 환경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그림은 리스트의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박스는 리스트의 헤더를 나타내며 그 뒤에 나열된 박스들은 각 노드를 의미합니다. 화살표는 넥스트 필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며 마지막 화살표가 널로 끝나는 부분에서 리스트가 종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고 간단한 포인터 조작만으로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의 기본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는 sysList 노드라는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는 단일 노드를 나타내며 다음 노드에 대한 포인터인 넥스트 필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구성은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노드 간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sysList는 리스트 헤더를 나타내며 두 가지 주요 필드인 헤드와 테일을 포함합니다. 헤드는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며 테일은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가리킵니다. 각각의 노드는 sysList 노드로 구현되며 넥스트 필드를 통해 다음 노드로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림에서는 헤드와 테일이 연결된 단일 노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노드의 연결이 없을 경우 헤드와 테일은 모두 널을 가리킵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가 추가되면 헤드는 첫 번째 노드를, 테일도 같은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후 노드가 추가될 경우 테일의 넥스트 필드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고 테일이 업데이트됩니다.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 필드는 항상 널로 설정되어 리스트의 끝을 나타냅니다. 이 구조는 노드 추가와 제거가 간단하며 리스트의 상태를 명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양방향으로 탐색이 가능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각 노드가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의 주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단일 연결 리스트보다 유연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는 리스트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끝점에서도 탐색과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순환 연결 리스트 형태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순환 구조에서는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가 첫 번째 노드로 연결되어 리스트를 반복적으로 탐색하거나 순환적인 데이터 처리에 활용됩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메모리 사용이 증가하지만 리스트의 어느 위치에서든 삽입과 삭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의 구성 요소는 양방향 링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노드는 이전 노드와 다음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며 이를 통해 리스트를 양방향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단일 연결 리스트보다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리스트의 시작을 나타내는 헤드 포인터는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리스트의 시작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삽입이나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는 두 가지 주요 포인터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넥스트 포인터로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프리브 포인터로 이전 노드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중 포인터 구조는 리스트 내에서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여 양방향 탐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삽입, 삭제, 탐색 작업이 양방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의 활용성을 높입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의 기본 구조는 더블 리스트 노드 구조체로 리스트의 기본 단위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체는 두 개의 포인터 필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넥스트 필드로 리스트의 다음 노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프리브 필드로 리스트의 이전 노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양방향 포인터를 통해 리스트는 양방향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림의 sysd 리스트는 리스트의 헤더를 나타내며 리스트의 시작점인 헤드와 끝점인 테일을 포함합니다. 이 헤더는 리스트의 시작과 끝을 관리하며 전체 구조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각 노드는 sysd 노드 t로 표현되며 각각의 노드가 넥스트와 프리브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 양방향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넥스트 포인터를 따라가면 리스트를 앞으로 탐색할 수 있고 프리브 포인터를 따라가면 리스트를 뒤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 필드와 첫 번째 노드의 프리브 필드는 너를 가리키며 리스트의 끝과 시작을 나타냅니다. MPSC 패킷 버퍼는 가변 크기의 패킷을 선입 선출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선입 선출 방식은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를 유지하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여러 생산자가 데이터를 버퍼에 추가하고 단일 소비자가 이를 소비하는 방식을 가정합니다. 여러 생산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 병렬 처리가 가능하며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동기와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반면 소비자는 단일로 설계되어 버퍼에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소비합니다. 이 방식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나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시스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MPSC 패킷 버퍼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버퍼에서는 필요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아 데이터를 채운 뒤 이를 커밋하여 패킷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패킷은 여러 생산자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생성된 패킷을 클레임하여 접근한 뒤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패킷을 해제하여 공간을 반환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비자가 버퍼 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메모리 관리는 이 버퍼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두 가지 정책이 적용됩니다. 덮어쓰기 모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패킷을 삭제해 새로운 패킷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며 삭제된 패킷에 대해서는 사용자 콜백 함수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비덮어쓰기 모드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면 새로운 패킷 할당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메모리 정책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MPSC 패킷 버퍼는 짧은 패킷 처리와 타임아웃 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지원합니다. 짧은 패킷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전용 API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작은 단위의 데이터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기능은 할당 과정에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메모리를 할당할 때 일정 시간 내에 요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기를 종료하도록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불필요한 대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짧은 패킷과 타임아웃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자원 관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MPSC 패킷 버퍼의 내부 구조는 각 패킷이 관리용 헤더를 포함하여 공간과 데이터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더는 두 개의 플래그인 밸리드와 비지로 구성됩니다. 밸리드 플래그는 패킷이 유효한 데이터를 포함할 때 설정되며 비지 플래그는 패킷이 소비 중일 때 활성화됩니다. 이 두 플래그를 통해 패킷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헤더는 공간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버퍼 내에는 유효한 패킷, 사용 가능한 자유 공간, 내부 패딩을 위한 스킵 패킷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메모리 낭비를 최소화하고 버퍼가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지원합니다. 버퍼는 메모리 복사를 최소화하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소비와 추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시스템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SPSC 패킷 버퍼는 하나의 생산자와 하나의 소비자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가변 크기의 패킷을 선입 선출 방식으로 저장하며 성능과 메모리 효율성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순환 버퍼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버퍼의 특징 중 하나는 패킷 추가와 읽기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버퍼에 추가할 때는 쓰기 함수를 사용하며 만약 버퍼의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오류를 반환합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읽기 함수를 통해 버퍼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데이터 흐름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조는 생산과 소비의 작업이 명확히 구분되고 동기화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메모리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레드 블랙트리는 런타임의 크기가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렬된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이진 탐색 트리의 한 종류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드 블랙트리는 검색 및 제거와 같은 작업에서의 시간 복잡도를 보장합니다. 이는 트리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삽입이나 삭제가 반복될 때에도 최적의 탐색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드들은 레드와 블랙 색상으로 구분되며 색상은 트리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노드의 자식은 항상 검은색 노드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리의 높이를 제한하고 검색 및 삽입 작업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루트 노드는 항상 검은색으로 표시되며 각 노드는 왼쪽과 오른쪽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 널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트리는 균형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정렬 상태를 보장합니다. 레드 블랙 트리는 사용자 정의 정렬, 노드 관리, 트리 조작, 트리 순회와 같은 다양한 특징을 제공합니다. 트리의 정렬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교 함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는 RB노드 구조체로 표현되며 사용자 관리 메모리에 포함되어 데이터 구조 내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듭니다. 노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은 각각 인서트와 리무브 함수를 통해 수행됩니다. 트리의 최소 노드와 최대 노드에 접근하려면 미니멈 함수와 맥스 함수를 사용하며 특정 노드의 존재 여부는 컨테인 함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의 모든 요소를 열거하려면 워크 함수나 RB4 이치 매크로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순회 기능은 트리 내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드 블랙 트리는 내부 구조를 통해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루트에서 리프 노드까지의 경로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여 경로 길이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색상 규칙과 회전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트리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검색과 삽입, 삭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추가적인 부모 포인터를 저장하지 않고 로컬 스택을 사용하여 트리 상에서의 이동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트리 탐색이 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드는 2개의 포인터만 사용하며 추가 메모리 할당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구조가 낮은 오버헤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 회전 로직은 트리의 균형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침투형 구조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더 정교한 노드 교환 로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직은 삽입 및 삭제 과정에서도 트리가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링 버퍼는 고정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원형으로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선입 선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링 버퍼의 가장 큰 특징은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고 삭제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원형 구조를 통해 순환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퍼에서는 이러한 링 버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링 버프 구조체를 제공합니다.
이 구조체는 링 버퍼의 메모리 관리와 데이터 삽입 및 제거와 같은 작업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링 버퍼는 두 가지 데이터 모드를 지원하여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바이트 모드는 원시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며, 두 번째로 데이터 아이템 모드는 32비트 워드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타임스탬프와 16비트 값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합니다. 버퍼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초기화는 링 버프 이닛 또는 링 버프 아이템 이닛 함수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 버퍼의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사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데이터를 버퍼에 추가할 때는 링 버프 풋 함수를 사용하며,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읽을 때는 링 버프 겟 함수를 활용합니다. 또한 동시성 처리는 단일 생산자와 단일 소비자 환경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소비하더라도 충돌 없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MPSC 락프리 큐는 여러 생산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단일 소비자가 이를 처리하는 큐 구조입니다. 이 큐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동시성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락을 사용하지 않는 설계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 추가와 소비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며, 실시간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빠른 반응성과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지원합니다. SPSC 락프리 큐는 하나의 생산자와 하나의 소비자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에서 락 없이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설계된 원형 버퍼 기반의 큐입니다. 이 구조는 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이 간단하며, 동시성 제어가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큐는 생산자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소비자가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충돌 없이 동작하며, 데이터 처리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